손흥민이 맨시티의 유망주에게 제대로 한 수 가르쳐줬네요. 속도 싸움에서 패배해버리며 선제골을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음바페보다도 빠른 선수라고 하던데 그런 그도 손흥민을 따라잡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역시 손흥민이 지금껏 수많은 정상급 수비수들을 농락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속도가 붙으면 손흥민을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맨시티의 신의 공격수 제레미 도쿠가 손흥민과의 스피드 대결에서 패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4일 오전 영국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시티와의 대결에서 3대3으로 비겼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하며 1골 1어시를 기록했고 토트넘은 3연 패배에서 탈출했는데요. 주전 멤버가 모두 빠진 토트넘에게 이 경기에서 승점을 가져올 확률은 희박해 보였고 축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토트넘 팬들조차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펩 과르디올라를 다시 무릎 꿇린 건 맨시티 킬러인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은 맨시티의 홈경기장에서 고작 6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속공 상황에서 쿨루셉스키는 전방으로 길게 롱패스를 때려 넣었고 이 공을 두고 도쿠와 손흥민이 치열한 볼 경합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의 팀 동료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슈퍼스타인 음바페조차 제레미 도쿠가 자신보다 빠르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 선수는 엄청난 신체 능력을 지니고 있는 괴물 공격수였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도쿠를 제쳐버리고 머리로 볼을 컨트롤한 뒤 골문 앞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쿠가 완전히 벗겨지자 그 뒤에는 맨시티의 골키퍼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손흥민은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공격수가 아니었는데요. 호쾌한 오른발 슈팅이 맨시티의 에데르송 골키퍼를 꿰뚫며 골망을 흔들었고 이 장면을 본 중계진들은 최근 주가를 잔뜩 올리고 있는 도쿠가 베테랑 손흥민에게 완전히 박살났다며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속 36km가 넘어가는 도쿠가 이렇게 무력하게 제쳐지는 것은 처음 본다. 아마 이번 시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다. 손흥민은 단 한 개의 시퀀스에서 맨시티의 핵심 선수를 격파한 뒤 골까지 만들어냈다. 쿨루셉스키의 롱볼은 높게 튀어올라 그 누구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공이 아니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 가슴도 발도 아닌 머리로 공을 잡아두는 것을 선택했다. 역시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선수다운 노련한 플레이였다. 공을 발로 잡아두면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속도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손흥민은 헤딩으로 이 공을 앞으로 떨구며 그대로 속도를 살릴 수 있었다. 제레미 도쿠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의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손흥민은 단 한 개의 동작으로 맨시티의 수비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이런 손흥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형편없는 수비는 이내 두 골을 허용하며 역전골을 내줬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또 다시 맨시티에게 한 방 먹인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후반전 중앙에서 볼을 컨트롤한 손흥민이 정확한 타이밍에 로셀소에게 패스를 건네주며 이 공을 이어받은 로셀소는 왼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린 것이죠. 그 후 맨시티와 토트넘은 나란히 한 골씩을 더 주고받으며 결국 이 경기는 3대3 무승부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손흥민은 누가 뭐래도 이번 경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우수 선수였고 전반 9분 자책골을 기록했음에도 최고 평점을 받았다는 것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요약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손흥민은 맨시티 전에서 득점, 어시스트, 자책골을 모두 기록한 선수가 되었는데요. 자책골이 껴있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만은 할 기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으나 한 경기에서 이 모든 걸 기록한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손흥민을 포함해 5명밖에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물론 손흥민은 이외에도 또 다시 기념비적인 기록을 썼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 4개의 클럽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최초의 선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미 레스터시티, 첼시,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에 성공했고 맨시티전에서는 이번 시즌 리그 9호 골을 자축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손흥민의 홈그라운드는 토트넘 스타디움이 아닌 맨시티의 홈구장인 에티하드 스타디움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손흥민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허용하고 말았고 이번 경기 손흥민이 맨시티 수비진들을 농락하는 것을 보며 경기 도중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나 뒤로 발라당 자빠지는 등 온갖 다이나믹한 리액션을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과르디올라 입장에서 손흥민은 지긋지긋한 악연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죠.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이 빅클럽 킬러라는 것을 증명했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강해지는 이 특징은 유럽에서 축구 전문가들이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해리 케인은 손흥민과 함께 토트넘을 이끌던 쌍두마차였으나 케인은 큰 경기에서는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손흥민과 비교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맨시티의 스트라이커 홀란드입니다. 홀란드가 지난 몇 년간 꽂아넣은 득점 수는 유럽 그 어떤 선수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었고 프리미어 리그 첫 데뷔 시즌에 역대 최다 골 기록을 포함해 온갖 기록을 갈아치운 홀란드의 활약은 센세이션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지나갈수록 슬슬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정해지고 있는데요. 홀란드는 최근 현지에서 주워먹기 장인이라는 조롱을 듣고 있으며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홀란드는 이 조롱을 받는 이유를 완벽히 요약해준 듯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몇 안 되는 기회를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로 연결시키며 토트넘이 고장 0.5개의 기대 득점 값으로 3골을 집어넣는 것에 기여한 것에 비해 맨시티의 기대 득점 값은 거의 3골에 가까웠고 홀란드에게 경기 내내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찾아왔으나 홀란드는 이 기회를 전부 홈런을 때려버리며 맨시티의 물오른 기세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이것은 홀란드가 이번 시즌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팬들에게 저평가를 받는 이유이며 프리미어 리그의 축구 팬들은 홀란드가 연계를 장착하지 않는 이상 손흥민보다 높게 평가받을 이유는 없을 거라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홀란드 자리에 내가 있었어도 시즌 10골을 넣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맨시티의 스쿼드는 압도적이야. 홀란드는 온실 속 화초와도 같은 선수야. 이보다 더 정성스레 보살핌을 받으며 편한 환경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는 몇 없어. 홀란드가 손흥민처럼 중거리 골을 꽂아 넣는 걸 본 기억이 있어. 대부분의 골이 박스 안에서 맨시티 선수들의 크로스를 주워먹는 것밖에 없지. 심지어 최근에는 주워먹는 것조차 잘하지 못해. 이번 토트넘전에서 몇 골을 날려먹은 건지 모르겠어. 손흥민은 전반전 찾아온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시켰는데 말이지. 이것이 소니가 리그 최고의 선수인 이유야. 홀란드가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해봐. 지금만큼의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 심지어 현 토트넘의 후방 라인은 박살이 나 있는 상태라 볼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그래서 손흥민은 직접 아래로 내려와 패스까지 자신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하지만 최전방에서 동료들의 패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홀란드가 지금 손흥민이 보여주는 컴플리트 포워드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어. 이처럼 이번 시즌 홀란드의 평가는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번 시즌 케인이 떠난 후 최전방에서 골은 물론이고 패스와 탈압박 심지어 플레이 메이킹까지 전부 도맡아 하고 있는 손흥민은 계속해서 언론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비록 최근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줄부상으로 빠져버리며 다시 리그 순위에서 내려앉은 토트넘이지만 이번 맨시티전 손흥민의 활약 덕택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이제 로메로의 징계 복귀에 이어 메디슨과 반더벤까지 돌아온다면 토트넘의 돌풍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잔뜩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이제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웨스트햄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9위에 위치해 있고 탄탄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한방 축구를 추구하는 팀입니다. 어찌 보면 과거 콘테 시절의 토트넘과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두 줄 수비를 뚫어낼 수 있는 열쇠는 또 다시 손흥민의 강력한 양발킥이 될 것이며 이번 맨시티전으로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준 손흥민이라면 웨스트햄전에서도 연속골을 기록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